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복지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학교가 개교 기념일이라서 저희가 또 이제 휴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또 이제 온라인으로 보강을 하지 않으면 또 시험 기간을 앞두고 이제 좀 장기간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온라인 보강을 좀 진행을 하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가정박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소년과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학교박 청소년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학업 중단과 그리고 학교 폭력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 이제 학업 중단은 학교 밖 청소년의 내용과 좀 유사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고 이제 온라인 보강 시간에 온라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학교 폭력과 그리고 제가 어떤 영상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현장감을 익힐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보던 중에 추정 60분에서 촬영을 했었던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 비행 청소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제 50분짜리 영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캡처해가지고 좀 짤막짤막하게 업로드를 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좀 실제적인 부분과 좀 관계가 깊을 것 같아서 전체 영상을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을 같이 보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가정박 청소년과 또 발표를 하면서 다루게 되는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반부에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와 지난주의 수업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업 중단과 학교 폭력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학업 중단은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을 말을 하죠. 지금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 발표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요. 같이 다뤄보도록 하고 특별히 학교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요거는 제가 조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교가 청소년들의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제 미래 사회에 적응을 하고 또 건강한 성인으로서 근로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하는 것이 학교의 큰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기능을 학습하는 사회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심리, 인지, 행동적 발달을 이루게 되죠. 또래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학교에 대한 규칙과 또 교칙, 또 친구들과의 행동, 약속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게 되면서 인지, 행동적 발달도 이뤄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는 청소년을 미래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학교는 초기 청소년들의 이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을 배우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교칙과 역할을 준수하는 이 내용 안에서 성인기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 근로를 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규칙을 지키기도 하고요. 가정, 그리고 부모 또는 자녀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되죠. 이런 많은 역할들을 이제 학교에서 대리로 경험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학교에서 주어지는 작은 역할들이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과 노하우를 쌓게 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부여받게 되는 역할들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교사, 그리고 뭐 선생님과 친구들, 또 뭐 자원봉사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일부 초등학교, 중학교의 이제 친구들은 평생 동안 이 관계를 유지해서 이어나가기도 하죠. 그만큼 학교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적응적 발달과 성장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과거에는 학업 중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이유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좀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 발표를 할 때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업 중단의 원인과 뭐 이런 것들 따로 찾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아놨는데 이것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하나의 영상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학교폭력입니다. 우리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를 합니다. 학교의 안과 밖에서 일어난다는 게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들 사이에 이제 신체적 폭행 또는 재산적 피해를 주거나 따돌리거나 괴롭힘, 협박, 그리고 뭐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이버 머니, 게임 아이템을 뺏는 행동, 또 모욕감을 주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 학교 폭력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들 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만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폭력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것은 사실 학교 폭력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 형사 사건이나 관련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서 만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밖에서 다투거나 싸우게 되면 이것은 학교 폭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또 처벌하고 또 교화하는 역할을 맡게 되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 최근에는 굉장히 더 포괄적인 형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에서도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사실은 그 꼬꼬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이야기, 거기에서도 사실은 대구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영상을 또 따로 업로드 해 볼 테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아주 좁게 살펴본다고 하면은요, 약자를 괴롭히는 거, 약자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힘든 학교에서 힘이 약하거나 지위가 약하거나 이런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다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서 힘의 불균형, 행위의 부당성, 그리고 반복성이라는 특징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자 괴롭힘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것 안에서는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힘이 가지고 있는 불균형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가장 넓게 본다고 하면 학교폭력은 또래 간 약자 괴롭힘과 또래 폭력 피해를 모두 포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면 약자 괴롭힘은 이제 힘이 약한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정도의 것이 이제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는 또래 간에 일어나는 반복적이고 힘의 불균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폭력, 이것이 또래 폭력 피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보다 더 광범위한 형태가 이제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이게 가장 광의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을 지금은 폭력의 형태나 양상이 아주 다양해졌기 때문에 몇 가지로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 또 집단 따돌림, 금품갈취, 성폭력, 사이버 폭력,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고요. 언어적 폭력은 놀리거나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하는 형태의 이제 언어적인 수단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단 따돌림은 한 명의 아이를 두고 여러 명이서 따돌리는 거, 이지매, 왕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품갈취는 이제 돈을 직접 뺏거나 아니면 고가의 물건, 아니면 고가의 물건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이것이 이제 금품갈취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모욕감을 주는 피해, 모든 것을 의미를 하고요. 사이버 폭력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 같은 것들을 이제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안에 초대를 해서 계속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못 나가게 하는 그러한 형태도 이제 카카오톡 감옥이라고 하는 형태의 폭력도, 사이버 폭력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점차 아이들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형태의 유형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겠으나, 대략적으로 이렇게 6개 정도로 구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상당수가 가해 학생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피해를 당했었다. 그 피해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선배가 되었을 때 후배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변화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학교 안에서는 일종의 세력들이 구분되어 있죠.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어떤 사회적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다른 아이들은 괴롭힘을 안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보다 더 약한 친구들을 찾아서 더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이 단순한 폭력이나 금품갈취를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집단화되고 저연령화되고 조직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슨 폭력 서클이나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일진회 요렇게 어떤 폭력 그룹과 자기 그룹을 조직화 해가지고 더 큰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더 무서움을 느끼게 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더 흉폭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일부의 이제 품행이 안 좋은 비인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학생들이 함께 가담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학생들 사이에서 더 잔인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심각성과 잔인함은 더해지지만 그 행위에 대한 죄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약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대중매체에서 폭력을 좀 웃음을 유발하는 형태나 아니면 멋을 표현하는 형태로 좀 희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폭력을 빈번하게 노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나 대중매체의 형태가 사실은 반복적인 폭력 행위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또 이렇게 폭력에 익숙해지게 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에서도 죄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에서 1인자를 우상시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이 센 사람, 그리고 가장 학교에서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일진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청소년들이 더 멋있게 생각하고 더 좋아하게 되고 더 부러워하는, 좀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몇 반에 누구가 어디 가서 싸움을 했는데 몇 대 몇으로 싸웠는데 다 이겼다고 하더라, 엄청 멋있다, 힘이 세다, 인기가 많다, 이런 형태의 메시지들이 소문으로 막 무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소문들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폭력이 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때리고 욕하고 이런 형태의 물리적 방법으로 단순하게 괴롭히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정신적 피해, 그리고 들키지 않는 형태의 잔혹함, 모욕감을 주는 이러한 형태로 폭력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적발이 안 되고 더 큰 피해와 모욕감, 자존감을 실추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리고 학교 폭력의 다수가 교내에서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교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학교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는 장소에서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는 이 폭력 상황에서 도망을 가거나 도피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있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후에 학습을 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교 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은 빨리 근절되는 게 좋겠죠.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응답 인원, 내가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하는 부분이죠. 전체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내가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피해를 받은 응답 인원이 59,000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인원들이 가지고 있죠. 네. 전체 중에서 한 1.9% 정도가 학교 폭력의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시면은요, 초등학교가 피해를 당한 적이 이제 제일 많죠. 39,000명 정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고등학교가 제일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 지표로만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폭력이 많이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학교 폭력의 형태가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가 학교 폭력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격한 인원을 살펴보면은요, 꽤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죠. 학교 폭력을 목격한 사람이 2023년도에는 14만 명이 학교 폭력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교 폭력을 보고 발견하고 그 현장을 확인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피해자를 구해주거나 도와주는 형태로 이제 반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얘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했다가 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관자가 굉장히 많지만 목격자가 많지만 대부분의 인원들이 방관자로 활동을 하게 되고 방어자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일단 개인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더 폭력적이고 폭력 상황에 더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체적 특성은 아무래도 힘이 세고 그리고 신장이 작거나 힘이 약할수록 학교 폭력에 좀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충동성과 공격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교내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충동적인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정상행동 장애가 있거나 공격성과 적대감이 축적된 경우에는 또 학교 폭력을 저지를 수가 있다. 그 외에 가정폭력을 얼마나 이제 경험했는가, 그리고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도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 환경적으로는 학교 요인은 얼마나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더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가, 또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과 대중매체, 폭력에 대한 인식,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 그리고 폭력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폭력을 더 조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사실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사회 환경적 요인을 대표적으로 꼽자면 저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 있는 서열화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내에서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영향력이 강하고 적은 정도를 통해서 이런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경쟁 중심적이고 성공지향적인 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학교에서의 어떤 갈등 구조를 유발하게 되고, 그러한 환경 내에서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됐죠. 그래서 많은 지원과 대책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는 이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사안이 폭력 사안인지 아닌지, 그리고 가해 청소년들을 어떻게 처벌을 할지 징계를 부여하는 심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학교폭력을 많이 신고하고 또 그걸 처리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퇴학을 시키거나 전학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쉽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가해 학생이 분명 잘못한 것은 맞지만 가해 학생도 학생이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제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형태의 학교폭력의 처리를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그리고 교권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학교폭력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발견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이제 117을 누르면은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게 되면 신고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폭력 징계위원회나 처리가 진행되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청예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입니다. 여기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가해자를 상담해 주거나 또는 학교폭력 상황을 중재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해 및 분쟁 조정이죠. 그래서 117에 전화할 수도 있고, 또 1588-9128 여기에 전화해서 청예단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을 또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학교폭력과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요. 제 온라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추정 60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있었던 가정밖 청소년과 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